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몸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의 식습관은요, 좀 빵순이었거든요. 밥 먹고 빵, 점심 먹고 빵, 이런 식으로 빵을 정말 끊임없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먹을 빵을 정말 들 수 없을 만큼 사갖고 와서 집에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알러지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저 아산병원 알러지내과도 다니면서 약 먹고 지루텍 항상 쟁여 놓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원인 안에는 밀가루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인제 빵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66 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습관을 생성하는데 66 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6일 동안 하지 않고, 그리고서 새로운 습관 좋은 걸 만들고 싶다면 66일 동안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 완성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인제 빵을 끊었습니다. 네. 빵순이었는데 지금은 빵을 거의 먹질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너무 단 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빵을 사서 먹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좀 되게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단맛이 이렇게 싫은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끊었느냐 하면은 일단은 문제점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하시는 그 영상을 많이 봤고요.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지혈증 환자는 빵을 먹는다는 거는 곧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먹는다는 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증, 그다음에 고혈압. 이 세 가지 3 종을 확 올려 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 음식도 있잖아요. 떡, 빵, 밥, 국 이런 것들이 몸에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루틴을 갖고 있냐면 아침은 밥을 반 공기 먹고요. 점심은 이제 샐러드랑 옥수수랑 삶은 계란, 그다음 저녁은 과일 요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밥은 사실 한 끼만 먹는 거고, 저도 국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국은 순두부찌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국을 인제 끊고 나니까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옛날부터 고등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복부 지방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지가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예. 쭉쭉 내려가니까 옆에 꼬매서 입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체중이 얼마나 감량됐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체중은 이제 최대치가 68 킬로였어요. 이제 키는 162 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식습관을 갖고부터는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 찍은 지는 5 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계획하에서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10 킬로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8 킬로인데 좀 더 적게 나갈 때는 57 킬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몸무게는 55 킬로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남편에게 물어보면은 "더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딱 보기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라 보인다."라는 얘기를 요즘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쪼끔 외모나 이런 거에 약간 집착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운동했어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하루도 운동을 안 한 적이 없었고 밥 먹고 나서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나가서 운동을 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몸무게는 1 킬로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뚱뚱했고 저희 언니도 뚱뚱했거든요. 저희 집안에 뚱뚱한 사람이 2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뚱뚱하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통통족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인제 가장 이제 도움이 되었던 거는 다이어트 책이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읽고선 '아 내가 좀 다이어트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것, 식단.
이거라는 게 제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그리고서 이제 책을 보고 나서 그걸 느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책염님 유튜브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사이언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인식된 게 설밀너티였습니다.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인제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왔고, 그럼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책겸님이 샐러드 먹는 그림을 막 확대해 가지고 '어떤 기름을 먹지?' 하고서 캡처해서 그 기름을 싸서 먹는데, 그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가격대는 좀 비싸요. 27,000원 정도 되는데, 대신 "외식을 줄이고 좋은 기름을 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이제 샐러드에 먹고 있고요. 평상시에 요리에 쓰는 기름은 너무 비싸니까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올리브유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반 가격인 기름을 사 가지고 이렇게 후기가 좋은 걸로 사서 계란 후라이 먹을 때 그걸 이제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요리는 볶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물로 볶고요. 기름이 없이 그냥 계란 후라이만 그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밀가루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인제 튀김이나 부침 요리는 하나도 못 하고 있고요. 그냥 부침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야채를 계란에 묻혀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아니 기름에다가 이렇게 고 정도 이렇게 부침개 흉내를 내는 거지 부침개처럼 먹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튀김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떡볶이에는 항상 튀김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가스가 최애 음식이었는데 돈가스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맘먹고 먹었는데 너무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돈가스를 만들어 먹을 자신이 없어 가지고 거의 사 먹는데, 그게 사실은 GMO 기름으로 만든 거잖아요. 외부에서 파는 그 튀김 종류를 좋은 기름에 할 리는 추호도 없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는 100% GMO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만든 거니까 그 기름의 독특한 쩐내가 너무 많이 나서 튀김 종류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쩐내나 이런 게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좋은 기름을 먹다 보니까 이 입맛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제 좋은 기름에 익숙해져서 밖에 나쁜 기름의 음식을 먹을 때 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만 먹다 보면은 사실 그 외부 음식이 땡길 때는 있잖아요. 그 땡길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홈플러스에서 가급적 튀기거나 이런 거 말고 구운 거, 그런 삶은 거 요런 종류의 음식을 사서 집에서 먹고, 그다음에 일 주일이나 2 주일에 한 번 한식 뷔페 가서 먹고 있는데, 그 기름도 역시 좋은 기름은 아닐 건데 사람이 올클린하게 먹기는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가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다 버렸죠. 그전에는 올리고당을 완전 2-3개 쟁여 놓고 뿍뿍 짜 가지고 김치찌개에도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달아?"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밖에 음식 여러분이 국 같은 거 드셔 보면 느끼겠지만 되게 달잖아요. 설탕을 막 그 백종원의 영양 때문에 슈거 해 가지고 넣어서 너무 음식이 단 거예요. 근데 집에서 먹는 것에는 설탕을 거의 넣지 말자 그래 가지고, 근데 설탕을 안 넣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예. 맛이 없다고 "당신 음식을 못 먹겠어. 나 사다 먹을 거야." 하면서 정말 부부싸움이란 부부싸움은 모든 원인이 다 음식 때문에 싸웠거든요. 다른 거는 별로 싸울 게 없어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설탕을 제거한 지가 3 년이 되니까 오직 이 김치 종류만 저는 꿀을 넣어요. 한 숟갈이나 한 숟갈 반 정도 넣는데 김치 외에는 인제 단 걸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러면 맨날 "파김치가 제일 맛있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꿀이 들어간 음식만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음식은 전혀 설탕을 100% 넣지 않습니다. 근데 설탕 대체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알룰로스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100%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뺐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인즉슨 이렇게 좀 되게 단 게 땡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미치도록 당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커피를 마십니다. 예, 라떼. 당이 들어가 있는 라떼를 그냥 마시면서, 그거는 제가 허용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이 네 가지를 없애니까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정말 운동을 옛날보다 덜 하거든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항상 걸었던 기억밖에 없고 항상 오디오북 같은 거 들으면서 걸었던 기억이 정말 많은데 막 4 시간까지 걸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 시간 이하로 걷는데도 옛날보다 체중은 굉장히 덜 나가죠.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피부가 정말 좋아져 가지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듣는데 혼자만 좋은 거 얼굴에 바르지 말고 "좀 알려 달라." 이런 말도 모르는 분한테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피부가 일단 밀가루를 안 드시면 되게 좋아지는데, 밀가루를 집에다 안 두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안 만들어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공식품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과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밀가루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거를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과자와 라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뎅을 너무 좋아했는데 오뎅도 끊고, 그다음에 맛살을 가끔 넣긴 하는데 그것도 다 튀긴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면서 이제 점점점점 건강이 좀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다면 설밀라티,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을 제한해 주시고 한 글자 음식들 떡, 밥, 국, 면, 빵 이 5가지를 끊으시면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입맛이 바뀌면서 건강한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도 밖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건강한 밥이 그리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에서 막 사 오잖아요, 외부 음식을. 그러면 그것만 먹으면 힘드니까 옆에다가 브로콜리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양배추라든가 그런 걸 사이드로 놔 주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그 느끼한 것들이 잡아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그런 맛의 힘을 이제 비로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좀 간 수치라든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인제 정상이 되었고,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은데 그것도 이제 물론 약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상이 된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과 미용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 안 먹으면 당연히 생활비도 줄어들죠. 예. 생활비가 저희가 많이 쓸 때는 70, 적게 쓸 때는 40 요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음식들을 뺐을 때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리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조리법은 항상 아시겠지만 삶거나 데치거나 고렇게 하는 게 좋고, 볶거나 튀기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폐암 사망률 세계 1 위이기 때문에 폐암은 이제 대부분 볶거나 이렇게 태우거나 이럴 때 많이 배출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신다면 건강하게 롱런하고 웰빙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세요.